천산조비절.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만경인종멸. 길이란 길에는 사람 자취 끊어졌는데 고주 사리봉. 외로운 배 위에 삿갓 쓴 늙은이. 독조 한강설. 혼자서 낚시질. 추운 강에는 눈만 내리고. 이 한문으로 쓰인 예시는 서예를 하거나 한문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써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당나라의 문장가이자 당송 8대가 중 한 사람인 유종원의 오원절구입니다. 그는 773년에 산서성 운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 덕에 792년 20세의 나이로 1차 과거 시험에 합격해 향공이 되었습니다. 1년 뒤인 793년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시작하였으며 5년 뒤인 798년에 박학굉사과에 합격한 젊은 시절엔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수재였죠. 그는 당나라가 최고의 전성기 시절을 보낸 성당시대를 마감하고 이후 국력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중당시대를 살았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로서 일하면서 801년에 정유품인 남전위가 되었으며 805년 2월에 덕종이 붕어하고 새로 즉위한 순종에 의해 왕비, 왕숙문 등과 함께 등용됩니다. 그 후 예부 원의랑으로 승진하여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황관들을 억제하고 부패를 막아 황권을 강화하는 영정혁신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황관들이 이에 저항하여 수구파 세력과 연합해 805년 8월에 황태자 이순을 옹호하여 순종을 몰아내고 왕비 왕숙문은 죽여버림으로써 180여일간의 혁명은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유종원은 805년 9월 소주의 책사로 좌천되게 됩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또 좌천되어 영주의 사마가 되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거처도 못 구하여 잠시 용흥사에 머무르는 신세가 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806년 모친상까지 당합니다. 위의 시는 그 당시 유종원이 느꼈던 외로움과 울적함을 비유하여 쓰인 시입니다.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것이라는 평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인의 내면의 상태와 외부 환경이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당시 유종원이 처한 환경은 동양화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의협심 강하고 독하고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유주의 관리였을 적에 노비들을 풀어주고 직접 학교를 설립하여 백성들에게 학문을 장려하였으며 황무지를 개간하고 우물을 파는 등 국민 복지에 크게 신경을 썼다는 업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중국 전통 산문학을 부흥시켰다는 것이죠. 영정혁신에서 실패한 이후 그는 다시는 중앙정계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뜻은 높고 학식도 많았지만 당시에 부패하고 무질서한 정치질서는 그를 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그가 느꼈을 울분이나 외로움 등이 제대로 표현된 것이 위에서 써놓은 강설이라는 제목의 시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일생을 통해 추구한 것은 시가 아니라 산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것은 시였습니다. 이 시는 두보의 강촌이라는 시와 더불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도 출제된 적 있는 시입니다. 그만큼 고전 중국 문학에서 높게 다루어진다는 뜻이겠죠. 현대의 시와 견주어도 결코 그 표현이나 감상의 격이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시입니다. 819년에 유종원이 죽자 또 다른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가 그에게 묘비명을 써서 바쳤습니다. 그 글 중에서 젊은 나이에 일찍부터 재능이 남달리 뛰어났음을 일러 현두각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각을 드러낸다라는 관용구에 두각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의협심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쓰러지는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을 외로움이나 쓸쓸함 또한 마찬가지이고요.